구장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장에서 공부하는 거는요, 이런 주어진 2차 합동 방정식, 법 n에 대한 2차 합동 방정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론 A, B, C는 모두 정수일 거고요. 요 n은 자연수일 거고, 그 중에서도 요 2차식의 개수인 A는 법 n으로 0하고 합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0하고 합동이라면 결국은 이건 없어서 1차 합동방정식을 푸는 게 돼서요. 그 경우는 우리가 4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1차 합동방정식은 그것의 해가 언제 존재하는지, 그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과 함께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했는데요. 2차 합동방정식에 대해서는 그 해를 구하는 건 어렵고, 요 2차 합동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하는 그 판별법에 대해서만 공부합니다. 이 법, 모듈러에 나오는 요 스몰 n이 일반적인 자연수인 경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고요. 일단은 여기 n이 홀수인 소수, 어드 프라임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9.1절에서부터 9.3절에서 공부하고요. 또 일반적인 n에 대해서는 9.4절, 9장의 마지막 절인 9.4절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9.1절에서는요, 요 어드 프라임 P에 대해서 요 합동 방정식이 언제 해가 존재하는지를 판별하는 오일러가 가르쳐준 판별 방법을 먼저 공부하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으로 구하기는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9.3절에서 쿼드러틱 리스프로서틸로 2차 상호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 이제 어떤 경우라도 여기가 홀수인 소수인 경우에는 이게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9.3절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9.2절에서 약간 준비 작업을 하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9.3절 2차 상호 법칙을 증명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9.1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요. 먼저 이 합동방정식, 2차 합동방정식을 푸는 거에 앞서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 그냥 2차 방정식 이걸 어떻게 풀었었는지 한번 상기해 보죠. 그러면 2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니었고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0이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0이 아니라고 그랬고, 따라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것이 0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는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0일 때는 x가 요게 근이고 요게 0일 때는 요게 근이다. 이런 논리를 써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모듈로 n이 되는 경우에는 모듈로 n이 되는 합동식으로 바뀌는 경우는 먼저 이런 식의 정수근을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요. 2차 합동 방정식에서는. 근데 이런 식의 인수분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게 반드시 정수가 되리란 법이 없죠. 그리고 또 요게 모듈로 n에 대해서 합동이면 0으로 합동이면 이게 요거하고 요거의 0하고 합동이 아니어도 이게 곱한 것은 0하고 합동일 때가 있죠. 이게 만약에 정수가 돼서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n이 만약에 12라면 이게 모듈로 3으로 나눠 떨어지고 이게 4로 나눠 떨어져서 뭐 이게 어떤 3K 이런 꼴이고 이게 어떤 4L 이런 꼴이어서 이걸 곱한 게 모듈로 12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2차 방정식일 때는 여기에 두 개를 곱한 것이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이러는 논리를 써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었지만 이게
임의의 n에 대해서 요런 영하고 합동이 되는 합동 방정식이 되는 데는 요게 영하고 합동이 아니고 이게 영하고 합동이지 아니지만 이거 두 개를 곱한 것이 법 n에 대해서 합동이 되는 경우가 생겨서 우리가 좀 더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죠. 여기가 지금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정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모듈로 n, 일반적인 자연수 n에 대한 이런 2차 합동 방정식을 푸는 데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런 정수가 되지 않는, 정수꼴이 되지 않는 그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게 곱해서 영하고 합동이지만 각각이 반드시 영하고 합동이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여기가 어드 프라임 P면요, 홀수인 소수면 두 개 곱한 것이 영하고 합동이면 반드시 하나는 영하고 합동해야 되죠. 이게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인 소수인 경우에는 P가 이 곱한 것을 나누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나눠야 된다라는 이 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요 n이 홀수인 소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그 두 번째 어려움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9.1절에서는 이 홀수인 소수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9.4절에 가서야 이게 일반적인 n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죠. 그래서 우리 이 모듈로 다음에 나오는 요 숫자 p를 홀수인 소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2차 합동 방정식을 푸는 게 목표인데요. 푸는 게 아니고 요 2차 합동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하는 게 목표인데, 자, 이거를 해보죠. 그러면 일단 이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듈로 P에 대해서 영하고 합동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영하고 합동이라면 여기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1차 합동 방정식이 돼서 이미 우리가 그 풀이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앞에서 좀 전에 봤듯이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정수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 트릭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4a를 곱해줍니다. 이 합동문식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푸는 거나 요거를 푸는 게 서로 동치입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x는 요걸 당연히 만족하죠. 양변에 4a를 곱해도 합동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또 역으로 요거를 만족하는 x는 여기 지금 4a 곱하기 0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4a를 없애주면 4a와 p의 최대 공약수로 요 모듈로에 나오는 숫자를 나눠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p가 홀수인 소수라고 그랬으니까 4a와 p는 서로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4a 곱하기 0에서 4a를 없애주면 여기 나누기 1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푸는 거나 이거를 푸는 게 서로 동치입니다. 그러면 요 식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형할 수 있냐면요.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지금 다 전개해 보면 이 두 개가 서로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요게 영하고 합동이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런 합동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을 요 제곱 뺀 요 부분을 y라고 치환하고요. 요 부분을 d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요 d는 이 주어진 ABC로부터 얻어진 또 다른 상수죠. 그러면 결국은 요 y제곱은 d 모듈로 p에 대한 그 y를 먼저 구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 2차 합동방정식, 이렇게 단순화된 2차 합동방정식에 해가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y0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요게 y0가 되는 거죠. 요걸 만족하는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x에 관한 1차 합동방정식이기 때문에요. 이건 우리가 언제 해가 존재하고 그리고 또 실제 그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합동방정식만 풀 줄 안다면, 이런 형태의 2차 합동방정식만 풀 줄 안다면 이런 형태의 2차 합동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 이렇게 단순화된 2차 합동방정식,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겠습니다. 요걸 풀면 우리 일반적인 경우도 다 풀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자, 5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법 13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 되는 그런 정수 x를 다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요거는 실제 해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게 일반적인 n에서 만약에 어떤 x0라는 해가 있다면 우리 이 합동에 관한 우리 기본적인 성질에 의해서 x0가 만약에 이것의 해가 된다면 x0에 여기가 n이었을 때 n의 배수들을 더하거나 뺀 것들, 다시 말하면 x0와 합동인 임의의 x가 모듈로 n에 대해서 그런 임의의 x가 이것의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3에 대해서 13의 최소 잉여류 집합 0부터 12까지만 다 대입해 보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를 0부터 12 중에 해가 있었다면 그 해에 13의 배수들을 더하거나 뺀 것들이 모두 해가 됐죠. 그래서 일단은 대입하면 됩니다. 이런 합동방정식은 대입하면 되지만 이게 이제 커지면 요 모듈로 다음에 나오는 요 숫자가 커지면 한없이 대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걸 이 2차 합동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하는 게 이 구장의 목표입니다. 자, 이거를 풀어보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계산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 보죠. 이게 A고 B는 마이너스 6이고 C가 2인 경우죠. 그러면 이 우리가 치환하는 것에서 Y를 이렇게 치환했었는데 요거에 여기에 5를 대입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여서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합동방정식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이렇게 변형이 됐죠. y제곱은 마이너스 4하고 합동해야 되죠. 법 13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는 y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대입을 해보면요. 그래서 y는 법 13에 대해서 3하고 합동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3하고 합동이든지, 마이너스 3은 10하고 합동이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 8.5에서 라그랑지 정리에 의하면 여기가 소수인 경우에는요. 여기가 소수인 경우는 2차 식의 경우에는 많아야 두 개의 해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3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이 합동식이 성립하니까 이거 말고는 더 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소수인 경우에 성립하는 성질이죠. 라그랑지 정리는. 자, 그래서 요것뿐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 이제 요거에서 y가 요거 해인 경우 우리가 구하는 목표는 x니까요. x를 구해보죠. 자, 그래서 이 y 10x-6이 첫 번째 3하고 합동인 경우 이거를 풀면요.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10x는 9하고 합동이죠. 근데 10은
모듈로 13으로 마이너스 3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요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마이너스 3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3과 13의 최대 공약수 1이죠. 이게 1로 나눠주면 돼서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하고 합동이다. 다시 말하면 10하고 합동이다. 라고 해서 하나의 해를 구했고요. 이 합동 방정식에 두 번째 경우 요 y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10하고 합동인 경우를 보죠.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넘겨가면 이게 16이네요. 그러면 16은 모듈로 13으로 보면 3하고 합동이죠. 그래서 이건 3으로 바뀌었고요. 또 10은 마이너스 3하고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없애주면서 마이너스 3과 13의 최대 공약수 1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다 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은 12하고 합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만족하는 x는, 그런 정수 x는 법 13에 대해서 10하고 합동이던가 아니면 12하고 합동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나머지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는 모두 10이나 12하고 합동이어야 됩니다. 다음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죠. 이번에는 요 2차식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는 0하고 합동이다. 법 13에 대해서 이런 2차 합동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역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 치환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우리가 이 치환을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요거를 완전 제곱식, 뭐뭐의 제곱이 뭐하고 합동했다.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게 일반적으로 어려워서 그랬죠? 요 일반적인 A에 대해서는 요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수 없어서 양변에 4A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이런 형태로 바꿨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거를 이용할 필요 없이, 물론 이걸 이용해도 되지만 이 경우는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요만큼이요. 자, 이거는 5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 부분에 9를 더해주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 9를 더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5 플러스 9하고 합동인데, 이거는 14여서 1하고 합동이죠. 자, 이 부분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치환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식이 간단한 경우에는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요 치환을 이용하면 더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x-3의 제곱은 1하고 합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x-3은 1하고 합동이든지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소수이니까 라그랑지 정의에 의해서 요 두 개뿐입니다. 이제 2차식이니까 해가 많아야 두 개일 텐데 두 개를 우리가 다 찾았으니까 더 이상의 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x가 4하고 합동이던가, 요거 이쪽으로 넘겨가면 x가 2하고 합동이던가, 법 13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치환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고쳐서 해를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P가 홀수인 소수이고요. 자, 우리가 이런 형태의 2차 합동 방정식만 풀 수 있으면 일반적인 형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랬죠. 자, 요 2차 합동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죠. 만약에 요 A가 모듈로 P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라면, 자, 요걸 푸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는 0 말고는 더 해가 없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듈로 P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 아닌 것들은 해보면 이게 0하고 합동이 될 수 없죠. 0하고 합동이 아닌 그런 x는 제곱을 하더라도 P로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영하고 합동인 경우는 x는 영하고 합동이다라는 요 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자, 그래서 또 다음 얘기를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리 8.5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요 2차식이니까요. 요 2차 합동 방정식은 많아야 두 개의 서로 합동이 아닌 해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하나뿐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A가 0하고 합동이 아닌 경우를 보죠.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요 A가 0하고 합동이 아닌 경우에 요거가 해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x0가 만약에 그러니까 x0를 여기 대입했을 때 이 합동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p-x0도 또 다른 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개는 서로 합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p-x0는 모듈로 p로 보면 마이너스 x0하고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x0를 제곱하면 이게 x0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역시 또 a하고 합동이 됩니다. x0가 이거의 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해가 있고 요 두 개는 x0하고 p-x0는 서로 합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동이 아닌 또 다른 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게 왜 합동이 아니냐면요. 만약에 합동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2x0가 되고요. p는 0하고 합동이죠. 그래서 2x0가 0하고 합동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p가 2x0를 나눈다는 얘기인데 p가 홀수인 소수였잖아요. p가 홀수인 소수였으니까 p는 2를 나누지 않습니다. p는 2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요. p가 x0를 나눠야 되죠. 소수인 경우에는 이게 어떤 a 곱하기 b를 나눈다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나눠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나누지 않는다면 따라서 이거를 나눠야 되죠. 그래서 p가 홀수인 소수인 경우니까 p가 2x0를 나눈다면 p가 x0를 나눠야 되는데 p가 2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x0가 0하고 합동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0가 이게 0하고 합동이면 요게 해라고 그랬으니까 요 x0가 0하고 합동이면 제곱한 것도 0하고 합동이죠. 그래서 a가 0하고 합동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a가 0하고 합동이 아니라는 이 가정의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이 x0와 p-x0는 서로 합동이 안 됩니다. 법 P에 대해서. 자,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요거는 많아야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합동이 아닌 것이. 그런데 이렇게 해가 만약에 하나 존재한다면 하나가 더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뿐입니다. 많아야 두 개라고 그랬으니까 딱 요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A가 0하고 합동이 아니라면요. 법 P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해가 존재하면 정확하게 두 개가 존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A가 물론 0하고 합동이라면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2차 합동 방정식은 이게 0하고 합동이어서 딱 하나 존재하던가 x가 0하고 합동인 이 경우 딱 하나가 존재하던가 아니면 해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정확히 두 개가 존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정의 9.1을 살펴보죠. 자, P는 역시 홀수인 소수고요. A는 P와 서로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P가 소수이기 때문에 A는 0하고 합동이 아닙니다. 법 P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 요 합동 방정식은 해가 두 개 존재하든지 아니면 하나도 존재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두 개 존재하겠죠. 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요 숫자, 요 상수항을 P의 2차 잉여류라고 부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요 상수항 A를 2차 비잉여류라고 부릅니다. 쿼드러틱 non 레지듀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홀수인 소수가 13인 경우를 살펴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게 언제 해가 존재하는지, 이게 해가 존재하면 요 A가 2차 잉여류죠. 쿼드러틱 레지듀고요.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2차 비잉여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듈로 13에 대해서 이게 0하고 합동이 아닌 경우, 이게 0하고 합동이 아닌 경우 언제 이게 제곱수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다 살펴보죠. 그러면 1의 제곱은 법 13에 대해서 뭐 1하고 합동이죠. 이 12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마찬가지죠. 12는 법 13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니까 이걸 제곱하면 역시 1하고 합동입니다. 또 2의 제곱은 4하고 합동이고 11은 마이너스 2의 제곱, 그게 마이너스 2는 법 13에 대해서 10이라고 합동이죠. 그래서 요거는 4하고 합동일 거고요. 3의 제곱은 9, 10은 마이너스 3이죠. 하고 합동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도 9하고 합동이고요. 또 4의 제곱은 4, 4, 16이니까요. 법 13으로 보면 3하고 합동이고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4의 제곱도 역시 3하고 합동일 겁니다. 마이너스 4는 9하고 합동이고요. 또 5의 제곱은 25인데 여기서 13 빼면 10이죠. 그래서 12하고 합동이고요. 마이너스 5의 제곱도 12하고 합동일 겁니다. 마이너스 5는 8하고 합동이고요. 또 6의 제곱은 66에 36 하면은 여기서 26을 빼주면 13의 2배인 26을 빼주면 10이죠. 그래서 6의 제곱은 10하고 합동일 겁니다. 자, 7은 마이너스 6하고 합동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의 제곱도 10하고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수를 대입해서 그거를 제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A가 요 해가 존재하는 경우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가 존재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숫자인 1, 3, 4, 9, 10, 12가 이 13의 2차 잉여류가 되겠습니다. 쿼드러틱 레지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여기 안 나타나는 것들 2, 5, 6, 7, 8, 11은 13의 2차 비잉여류가 되겠네요. 여기 잘못 나왔네요. 네, 수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2차 잉여류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면 모듈로 P에 대해서 그것의 제곱근이 존재한다. 그것의 제곱근이 존재하는 어떤 의미로 그것의 제곱근이 존재하는 그런 A를 2차 잉여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모듈로 P에 대해서 그것의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정수를 2차 비잉여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 3 같은 경우는 모듈로 13에 대해서 제곱근이 존재하죠. 4나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3이 나옵니다. 모듈로 13에 대해서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13의 2차 잉여류와 비잉여류를 구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정수들 중에서 13의 2차 잉여류는 이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어야 되죠. 법 13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정수 2차 비잉여류는 요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법 13의 최소 잉여류 집합이니까요. 그 얘기 이제 다시 좀 이따 할 겁니다. 9.2절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 9.1절의 제목인
오일러 판정법, 오일러 판별법인 이 정리 9.1을 살펴보죠. 이 오일러가 가르쳐준 어떤 주어진 A가 P에 대한 2차 잉여료인지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자, P가 홀수인 소수고요. A는 P하고 서로소입니다. 그래서 A는 0하고 합동이 아닙니다. 모듈로 P에 대해서요. 그랬을 때 A가 P의 2차 잉여료, 이건 정의가 뭐였어요? 이게 정의가 뭐였냐면 X제곱이 A하고 합동이다. 모듈로 P에 대해서. 요게 해가 존재하는 거였죠? 이게 해가 존재하는 게 요 A가 2차 잉여료라는 것의 정의였습니다. 요게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요 A의 2분의 P-1 제곱이 법 P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우리는 P를 홀수인 소수라고 그랬으니까요. 요 P-1 하면 짝수죠. 그래서 2분의 P-1은 항상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혹시 뭐 무리수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요 값은 언제나 정수가 나오면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A가 P의 2차 잉여료일 필요 충분 조건은 A의 2분의 P-1 제곱이 법 P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다 인 것입니다. 요거를 증명을 해보죠. 그래서 요게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숫자를 법 P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인지 아닌지만 체크해 보면 됩니다. 자, 이 방향이 쉽습니다. 이 방향 증명이 쉽습니다. A가 P의 2차 잉여료라고 해보죠. 그 얘기는 정의에 의해서 여기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해를 x1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x1의 제곱이 모듈로 P에 대해서 A하고 합동이 된다고 해보죠. 우리는 가정에서 A하고 P가 서로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해도 서로소가 돼야 됩니다. P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서로소가 아니라면요. 그 얘기는 이게 소수이니까 P가 X1을 나눈다는 얘기죠. P가 X1을 나눈다는 얘기는 X1이 0하고 합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1의 제곱도 0하고 합동이 되죠. 그럼 A가 0하고 합동인 게 돼서 요 가정의 모순이 되죠. 이 가정에 의해서 우리는 0하고 합동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따라서 이게 서로소가 아니면 이게 또 서로소가 아닌 것이 돼서 모순이 돼서요. 따라서 요 해도 P하고 서로소여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게 1하고 합동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방향 증명이니까 A의 2분의 P-1 제곱은 A가 X1의 제곱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요. A 대신에 X1의 제곱으로 대신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하고 합동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이거 제곱해보면요. 2 약분되고 결국은 x1의 p-1 제곱이 됐죠. 그런데 이거는 x1이 p하고 서로서이기 때문에 페르마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을 만족하죠. 그래서 x1의 p-1 제곱은 x1이 p가 x1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1하고 합동이 된다. 그게 페르마 정리였습니다. 따라서 요 합동식이 성립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A의 2분의 P-1 제곱이 1하고 합동이다 라는 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 증명이 끝났고요. 다음으로 반대 방향을 증명해 보죠. 그러니까 A의 2분의 P-1 제곱이 모듈로 P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면 A가 2차 잉여류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보죠. 자, 이쪽 방향 증명은 우리 이게 소수잖아요. 소수는 원시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이 논트리비얼한 사실이죠. 우리 앞에 정리 8.6에서 소수는 항상 원시근을 갖는다라는 그런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시근을 R이라고 놓고 시작하죠.
그러면 이 원시근이 좋은 점이 뭐였냐면 요 P하고 서로서인 그런 A에 대해서 그런 임의의 A에 대해서 요 원시근을 몇 승을 하면 A하고 합동이 되는 그런 K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8장에서 배운 정리 8.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식은 K가 1서부터 P-1까지 변했을 때 요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 돼야 됩니다. P하고 서로서인 임의의 A에 대해서 요 A를 이 원시근의 어떤 몇 승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의 A가 이 우리의 원시근의 K승이 되는 그런 K가 존재해요. 자, 우리가 이쪽 방향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사실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A의 2분의 P-1제곱이 법 P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요. 요 합동식을 이용해서 A 대신에 R의 K제곱을 대입해도 요 합동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요게 성립하고요. 요거는 요 R의 요거 제곱 한 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R을 요만큼 제곱했더니 1하고 합동이었어요. 그럼 우리 정리 8.1에 의해서요. 뭐 여러 가지 정리가 많이 쓰이네요. 8.1에 의해서 요거의 오더, 개수가 요거를 나눈다라는 게 정리 8.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R의 개수는 이게 원시근이기 때문에 P-1이어야 되죠. 이 P-1이 요 지수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P-1이 요거를 나눠야 되고요. 정리 8.1에 의해서요. 그 얘기는 이게 P-1의 배수란 얘기죠. 근데 여기 P-1이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요 P-1만 빼고 요 나머지 요 부분이 자연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P-1이 이거를 나누면은 그 얘기는 요 P-1의 배수여야 되는데 따라서 요 수는 P-1 곱하기 어떤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가 자연수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자연수란 얘기는 요 K가 짝수인 자연수란 얘기입니다. 2분의 K가 자연수이기 위해서는 K가 짝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자연수 L에 대해서 K는 2L 이런 꼴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원식은 R은 K승을 했을 때 A하고 합동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K가 2L이라고 그랬죠? 적당한 자연수 L에 대해서 2L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K 대신에 2L을 써도 되고요. 또 R의 2L 제곱은 R의 L 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R의 L 제곱의 전체 제곱이 A하고 합동이 되는 거죠? 여기 P인데 잘못 나왔네요. 네, 수정했습니다. 자, R의 L승을 제곱하면 A하고 합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합동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게 목표죠. 요게 성립한다고 했을 때 요 합동 방정식이 해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A가 P의 2차 잉여류라는 것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 존재하나요? 우리가 해를 실제로 하나 찾았죠? 예, X자리에 R의 L제곱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A하고 합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P의 2차 잉여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향까지 증명을 마쳐서 우리는 이 오일러 판별법의 증명을 마치게 됐습니다. 정리 9.1 오일러스 크라이티리언의 따름 정리를 살펴보죠. 자, 요거 내용은 보면 P가 역시 또 홀수인 서수고요. A가 P하고 서로 서면 A가 2차 비잉여류일 필요 충분 조건은 이게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란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수죠. A의 2분의 P-1제곱이 법 P에 대해서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필요 충분 조건이요.
자, 그러면 이거 사실은 한쪽 부분은 우리가 이미 증명을 한 건데요. 이거의 대우명제, 정리 9.1의 대우명제는 뭐예요? 이게 쿼드러틱 논 레지두일 필요축 무조건은 이게 1하고 합동이 아니다인 거죠. 예, 이게 대우명제인데 이 따름 정리에서 정보가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어느 방향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방향은 이게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1하고 합동이 안 되죠. 1하고 합동이 안 됩니다. 이게 P가 홀수인 소수이기 때문에요. 이 마이너스 1은 1하고 합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A는 2차 비잉여류가 된다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요 정리 9.1로부터 바로 나옵니다. A가 이렇게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어서 이거는 1하고 합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리 9.1에 대우명제가 돼서 이미 증명이 됐고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추가된 거죠. 정보가. 왜냐하면 이 정리 9.1에서는 이게 쿼드러틱 논레지면 2차 비잉여류면 단지 요 수가 1하고 합동이 아니다 라는 사실만 여기에서는 나왔는데 1하고 합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다 라는 이런 새로운 정보가 추가가 됐죠. 그쪽을 증명을 해보죠. 먼저 이 방향을 증명을 해보죠.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A하고 P가 서로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P가 A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A의 P-1승은 1하고 합동이 됩니다. 모듈로 P에 대해서요. 그런데 1하고 합동이고 이쪽으로 넘기면, 다시 말하면 A의 P-1제곱 빼기 1이 0하고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P-1은 작습니다. 우리의 P가 홀수인 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작습니다. 그래서 2분의 P-1이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공식, 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면 요거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요것도 1도 요거 제곱이라고 보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0하고 합동인 거죠. 요 두 개 곱한 것이요. 따라서 P가 이것을 나누게 됩니다. 이 두 개 곱한 것을요. 그 얘기는 이게 소수이기 때문에 P가 이거를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소수의 성질이었죠. 소수가 어떤 두 수의 곱을 나누면 어느 하나를 반드시 나눠야 된다 라는 게 소수의 성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배운 내용이죠. 그럼 이게 P가 이거를 나누면 그 얘기는 요게 0하고 합동이라는 얘기죠. 모듈로 P에 대해서요. 그러면 요 합동식을 만족하고요. 만약에 P가 이걸 나누면 이게 0하고 합동이라는 얘기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죠. 이게 1하고도 합동이고 마이너스 1하고도 합동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1하고도 합동이고 마이너스 1하고도 합동이면 결국은 모듈로 P에 대해서 1과 마이너스 1의 합동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2가 0으로 합동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P가 2를 나눠야 되는데 P가 홀수인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 둘 중에 딱 하나만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게 성립한다면 우리 좀 전에 정리 9.1에서 요거 이제 지워보면요, 요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2차 잉여류가 돼야 됩니다. A가 2차 잉여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방향 증명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A는 2차 비잉여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죠. 그래서 이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나 요거 중에 반드시 하나만 성립해야 되는데 요게 성립 안 하니까 따라서 요게 성립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보여야 될 합동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따름 정리의 직면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9.1절에서 어떤 정수 A가 홀수인 소수 P의 2차 잉여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9.1절에서는 오일러가 가르쳐준 그런 판별법을 배웠습니다. 9.2절 그 이후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판별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9.1절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